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세계은행과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한중일의 고용정책 담당자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의 직업능력 개발 포럼. 각국의 고용정책 담당자 외에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술의 혁신이 몰고 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능력 개발 정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공유경제와 인터넷 플랫폼을 포함해 디지털 경제에 맞춤형 인재개발 전략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에게도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는 주요 혁신 사례로 꼽혔습니다. As I mentioned, this forum is a great opportunity for countries to come and understand more about the Korean experience. 세계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 분야 경험을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국제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평화와 상생 번영을 지향하는 신남방 정책하에서 아시안 국가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30년을 맞아 다음 달 25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지난 2년여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비정규직이 급증했는데요. 국제 기준이 달라져 최대 50만 명이 새로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는 건데 이를 감안해도 큰 폭으로 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748만여 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4%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87만 7천 명 늘었고 비중도 3.4%포인트나 커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선 통계청장은 수치에 앞서 유의사항부터 설명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 개편으로 정규직이었던 35만 명에서 50만 명이 새로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증감 비교는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대 50만 명이 새로 포함됐다고 해도 비정규직이 최소 38만 명은 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 증가폭 3만 6천 명에 10배가 넘습니다. 비정규직 급증에는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정책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예산 참여 인원이 월 한 8만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면서 숫자가 많은 부분으로 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통계만으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사 기법상의 그런 특이 요인 때문에 크게 이렇게 튀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정규직화 노력이 어디로 갔느냐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편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72만 9천 원으로 정규직 316만 5천 원의 55%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우리 경제의 인력 구조에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 상황이 악화일로입니다. 특히 기업에선 구조조정 조정 대상이라 40대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중소기업 재취업 같은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2달여 전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온 45살 김규석 씨. 10여 년간 경비 보안업체에서 일해왔지만 기대급여를 낮춰도 경력을 살릴 재취업 자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안 해봤던 일을 했는데 또 거의 경력자 위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30대보다 또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했던 일만 이제 좀 아쉽다고 생각 많이 느꼈던 자리입니다. 김 씨와 같은 40대는 지금 고용시장에서 찬밥 신세입니다. 40대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더니
지난달엔 1년 전보다 18만 명 가까이 줄었을 정도입니다. 고용률은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일자리 전문가들은 고용 자체가 늘지 않는 경기 상황에서 준비 없는 인생 이모작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그에 따른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양한 방법으로의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게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경력직 어떤 그 고용 지원들을 좀 더 높여줘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또 한편에 40대 이런 고용 어떤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지원들이 좀 있으면.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경력자 채용은 만 50세 이상, 기간은 최대 1년에 불과합니다.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심각한 40대 일자리 사정을 반전시킬 대책 확대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이후 국내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자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업들이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가 조성될지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SK그룹 계열사 SK머티리얼즈는 내년 상반기 반도체 불화수소 상용화를 목표로 공장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불화수소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2년 전 불화수소 생산업체 일본 쇼와전공과 합작한 SK쇼와덴코를 자회사로 두고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ENF테크놀로지는 일본 불화수소 생산업체인 모리타화학, 삼성물산과 합작한 펜테크놀로지를 관계사로 두고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공급업체인 도쿄 옥화공업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국내에 합작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기업의 직접 진출이나 일본과 합작은 소재 부품 개발과 생산 시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 생산하고 대기업이 공급받는 상생 생태계 조성과 진정한 기술 자립화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활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대기업이 도와주거나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자금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2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00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협력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진정한 탈일본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시공 능력 평가상위 100위 건설사 가운데 5개 업체의 공사 현장에서 5명이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사고 사망자가 생긴 곳은 극동건설, 삼성물산,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성도 ENG 등 5개의 현장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 불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에는 9월 한 달 동안 사망 사고가 발생한 극동건설 등 5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9년간 1,987억 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치매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도 진행합니다. 또 내년부터 초기 치매 환자는 누구든지 치매 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연구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 원인 규명 및 발병 기전 연구는 물론 치매 진단용 의약품과 영상기술 등의 개발을 진행합니다. 또 아직 나오지 못한 근원적 치매 치료제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29일 미니스톱을 마지막으로 5대 편의점들이 모두 가향용 액상 전자담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몇몇 대형마트와 면세점들까지 가세했는데요.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 정부가 다음 달 성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시장 퇴출을 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출시하자마자 고속 성장하던 액상 전자담배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GS25가 정부의 사용 중지 권고 하루 만에 판매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CU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이 차례로 매장 신규 공급을 끄는 겁니다. 대상은 줄랩스와 KTNG의 가향, 액상, 전자담배 등 4개 품목입니다. 이마트와 롯데, 신라 면세점 등도 일부 제품 판매 중단에 가세했습니다. 판매선 급감의 KTNG는 재고가 충분해 추가 생산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고, 줄랩스는 미국 질병예방센터가 발표한 폐질환 원인 물질 THC와 비타민 E 화합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판매 중지는 가양형에 집중돼 있지만 지금 액상 전자담배 전체가 코너에 몰린 상태입니다. 나머지 제품도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미검증 상태인 데다 소비자들도 기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나쁘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나쁜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좀 명확하게 공개가 되면은 사람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건강에 힘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수입과 판매 금지를 위한 법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성분 분석이 마무리되면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어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시장 퇴출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백화점을 가면 보통 식음료는 지하, 옷이나 액세서리는 고급일수록 저층에 배치돼 있죠. 다 어떻게 해야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연구한 결과인데 최근 이런 층별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뺏긴 고객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 색다른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줄지어 서 있는 마네킹 옆 작은 숲이 들어섰습니다. SNS에서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들어선 곳은 백화점 내부, 그것도 의류 매장이 몰려있는 층입니다. 명품 매출을 지난해만 연간 20% 넘게 끌어올리며 큰 손으로 떠오른 20대와 30대를 끌어들이려 백화점이 이들에게 영향력이 큰 SNS에서 화제가 되도록 층별 매장 배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2층 말고도 전체 13개 층 중 2개 층에 이 같은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SNS도 그렇고 많은 반응들이 오고 있고 실제로 많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처럼 식품은 지하, 의류는 지상이라는 백화점들의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지난 1월 고급 여성 의류 매장층에 빵집을 입점시켰습니다. 식당가 층하고 보통 9개층에서 10개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고객님들께서 쇼핑을 즐기시면서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빵집이 들어서자 고객의 체류 시간은 늘었고 그 덕에 9월까지 해당 층 매출이 작년보다 10% 늘었습니다. 백화점들은 지금 매장 확장보다 내부 변형 등 효율화 전략을 통해 온라인에 빼앗긴 고객 탈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요즘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죠. 고령의 농민들이 논밭에서 직접 농사 지으려면 힘이 부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보통신 기술 발달 덕에 이제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멀리 떨어진 논밭의 농기계들을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인 농사 시대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굉음을 내며 땅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트랙터 안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집안에서 편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경로를 미리 지정해두면 인공위성으로부터 실시간 위치 정보를 받아 농기구 스스로 논밭을 경작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제가 운전 중인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이 트랙터는 자율주행 중이기 때문에 이처럼 운전대를 놓아도 스스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눈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손쉽게 농사일이 가능하고 직접 운전을 해야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업하는 기간 동안에 논 물꼬를 본다든가 다른 제초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5G 기술이 적용된 농기계는 관리도 더 쉬워졌습니다. 스스로 고장난 곳을 진단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용자는 증강현실을 활용해 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5G와 증강현실, 사물인터넷이 자동차나 가전뿐 아니라 농업에도 적용되면서 농촌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무인 농업 시대를 앞당기는 천병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자리, 바로 기업의 임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임원의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최근 뉴스에 대기업 임원들의 인사교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이 잦아졌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 기업 유니코서치가 국내 100대 기업의 반기 보고서를 토대로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전체 임원의 수는 총 6,932명이었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지난 정기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신입 임원까지 새롭게 공시하는 회사가 늘면서 임원 수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등재한 임원 180명을 제외하고 이전과 비교를 하면 임원 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100여 명이 감소한 6,750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도 임원 수가 상당수 줄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사정이 비슷해졌네요. 그렇습니다. 100대 기업의 임원은 2010년엔 6,600명이었던 반면 2014년까지 7,212명으로 꾸준히 늘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 6,928명, 2016년 6,829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 조금 늘더니 지난해와 올해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임원 수는 해마다 조금씩 변동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올해는 임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임원 수가 가장 많았던 2014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6.4%가 줄어든 셈이죠. 네, 그렇다면 올해 유난히 변동폭이 컸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우선 임원의 수는 경기나 실적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나 실적이 좋으면 그만큼 임원 수도 늘어나는 반면 경기나 실적이 나빠지면 대규모 구조 조정이 실시되죠. 이 때문에 임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 경기와 경영 악화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한 유니코서치 측은 연말과 내년 초에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임원을 더 줄이는 기업이 늘어나 감원 한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올해 자리를 보존했던 임원들 역시 연말까지 상황을 주시해야겠는데요. 게다가 임원 인사에 변동이 생기면 아래에 있는 조직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만이 아니라 연령대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100대 기업 임원 전체 중 1965년생은 687명으로 9.9%라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령대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1967년생은 654명, 68년생은 635명, 1966년생은 619명 등으로 6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절반에 가까운 전체의 45.5%를 차지한 거죠. 또 1970년대 초반도 18.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반면 1960년대 초반은 28.6%, 1950년대 후반은 4.2%뿐이었습니다. 네, 1960년대 후반이 가장 많았네요. 임원진들의 연령대가 대폭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업가에선 임원들의 연령대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몰려있다는 의미로 6말 7초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69년생의 임원이 113명으로 등재되면서 전체의 10.8%를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1968년생의 임원은 작년보다 3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채 50대도 안 되는 1970년생의 임원도 112명이었는데 LG전자는 이보다 연령대가 덜 낮았지만 1966년생과 68년생이 각각 10.1%로 최다였고 SK하이닉스에서도 1968년생 임원이 13.1%로 가장 많았습니다. CEO급에 해당하는 등기 임원은 1962년생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1960년대 초반 임원 비율은 지난해에 비교해 5.8%포인트 감소한 반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임원 비율은 각각 3.5%포인트, 5.2%포인트씩 증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임원 자리 역시 앞으로도 세대 교체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임원 연령대가 대폭 낮아지며 기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듯합니다. 보다 젊어진 분위기가 얼어붙은 경기와 기업 내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